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절윤을 하다 못해 이미 절단을 한 상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1심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윤석열 절연 요구는 갈라치기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절단했다는 겁니까? 당내에서조차 장 대표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동욱 최고는 당대표 지지도가 꽤 높다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고도 했죠. 당에 충성해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노리는 기회주의 정치인의 표상입니다. 그나저나 장동혁 대표가 앞서서 당대표 이름 팔아 공천받으려 하면 탈락이라고 했던데 신동욱 최고 일단 탈락! 2월 23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등 8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서 저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정부 제2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 재판 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혜 전 상근부대변인,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렸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지금까지 정치 보복의 칼을 이제 그 법의 칼로 제대로 바꾸는 민중의 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법개혁 3법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법을 개정하는 건데 지금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 대법관 증원의 법업조직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소원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심제 대법원에서 끝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해서 이제 4심제로 가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법 왜곡죄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정치 판검사들을 막기 위해서 형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판검사가 구속이나 기소, 정치 판검사가 날뛰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고 재판관 주거는 너무나 수천 건의 사건들이 대법원에 정체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런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입니다. 3법이. 요것 중에서도 이제 위헌 논란이 있는 법 왜곡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개정을 하는 그 안을 좀 수정하기로 했다가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요게 배경이 있나요? 일단 이제 법 왜곡죄가 왜 신설이 되게 됐냐라고 보면 우리가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내란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었죠. 그런데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그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 포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란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꼭 한 사람만 짚어서 특혜를 주는 그런 행위에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법부에서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판사 검사들이 판단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한 독립성
정치성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하나를 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따라서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혁법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든 초반에 그 개혁 동력이 모아졌을 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개혁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이 정청래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정청 주유를 거쳤다. 라는 이야기도 했던데, 원안대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우리 당의 이제 여당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원칙의 법을 만들고 있다.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불리하냐 여부 따지지 않고서 우리는 원칙대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이라는 게 어떤 정치자들, 판검사들이나 그런 사법부, 조의대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도구로 쓰였던 안타까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측면이 있고, 특히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우리 편, 남의 편으로 갈라서 어떤 정치적 표적 수사, 표적 기소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칙을 세웠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양심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 왜곡죄가 어떤 민주당 부메랑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칙대로만 한다면 하나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칙대로 나아가겠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개헌에 해당하는 것이고 80년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좀 강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사법3법 개혁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쥐기현 이런 판사들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명을 낸 것이 사실 국회 입법권을 향해서 뭔가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바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80년 사법부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80년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80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이 사법부 우위의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법 개정을 한 해 만에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사법개혁의 에너지가 모아지게 됐나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정 재판관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의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 내란 국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사법부에서 불씨를 자초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사법부 법사위나 정책이 이런 전문가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검토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0년, 200년을 공론화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는 끊고 그리고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던지는 그런 정치 개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법 개혁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소환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은 독일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왜곡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헌법이 규정한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네요. 그런데도 아무튼 이제 민주당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고,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지금이 아니면 힘들다.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일단 앞서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예. 후폭풍 얘기하시는데 전 후폭풍 때문에 개혁을 안 하면 진짜 후폭풍을 맞게 될 거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이번 개혁을 모든 걸 걸고 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진보 정권 때 180석 몰아줬고 진보 대통령이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이 그 당원들이 간절히 원했던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지도자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반발이 있으니까 안 된다, 후폭풍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후폭풍이 있었고 윤석열로 정권이 바뀌었죠. 다시는 그 꼴 보지 않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정청래 지도부의 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 정치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폭풍을 우려해서 피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그리고 당대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의 그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야가 없는 사안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요걸 막겠다,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요게 한 번에 통과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는 근거를 들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이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게 하려는 굉장히 조악한 정치적 수법이라고 보이는데요.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것은 이 지금 대법에서 적체되어 있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재판받을 권리를 해소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고 그리고 억울한 판결을 한 번 더 판결을 해보자는 그런 일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을 짓는지 예.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어딜 가서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 주식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이 원래는 2,700으로 코스피가 시작했다면 내일이면 아마 6,000도 찍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까 낮에 제가 젊은 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주식이 올라서 나는 결혼 자금도 그리고 신혼여행 자금도 이미 벌고 시작을 했다. 대통령이 집값만 잡아준다면 정말 내가 방 안에다가 대통령 액자를 걸고 하루에 한 번씩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겠다. 아, 정말요? 너무 지금 이렇게 풍요가 찾아온 이런 환경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고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위협을 지금 밖으로 자꾸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먹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재판소원이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이걸 제기할 사람이 윤석열이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콕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거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 원래 이렇게 합의를 했었으니까 그대로 가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 이러한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이런 행위들 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대국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고 있다라고 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도대체 국민이 없는 당이라는 거 정확해졌고 무엇보다 검찰과 사법 카르텔의 호위무사로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자행하고 이렇게 국회가 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막는 게 도대체 기본적인 공당의 자세이고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이 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범위 내에서 이러한 국힘의 필리버스터 자체를 좀 깨부시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든 그런 이제 합법적 수단으로서 이번 사법개혁 3법을 분명히 확실하게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막 개혁을 민생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답변을 하는 바로 제1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정청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밝혔는데 약간 이게 정말 이견이 없는 건지 이건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사실 정부는 경찰, 공소청 수사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도 필요하다, 약간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이 당에서는 공소청 도입 취지가 뭐냐, 이게 기소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이때로 밀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냐하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뭐 공소청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기관의 간판, 권한을 정하는 조직과 관련된 법이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실제로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절차법,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일이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개정을 할 때, 그럴 때 보안 수사권도 같이 논의해보자라고 지금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지금 모아져 있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 많은 논의들을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요 관련해서는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됐었죠. 보안 수사권은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지방선거라고 딱 콕 집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형소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고, 그대로 이제 정청래 대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은 원안대로 가되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예, 예. 나중에 논의를 한 것이 일단 6.3 지방선거 이후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요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3법을 이번 회기 때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행정통합법이 3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진짜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게 되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민주당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여야가 과거에 합의도 한 사항이고요. 충청 메가시티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국민의힘이 먼저 외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부 나타나고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나타나니까 갑자기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시는 게, 국민의힘은 5초 전에 기억도 없으신 건지 왜 본인들이 외쳤던 과거를 부정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게 선거 레토릭으로 쓰는 거 국민들 누가 좋아하실까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졸속이다, 선거용이다. 그럼 본인들도 과거에 졸속과 선거용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정청래 대표 충청도 출신이죠. 그리고 장동현 대표 충청도 보령 출신이죠. 이 충청도 출신은 두 지도자가 만나서 우리 충청도 지역의 발전, 이 통합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이거를 바로 정청래 대표가 통 크게 대담하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아마 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니라 충청도 지역의 민심이, 국민들이 모두 다 보고 있다. 자기 지역구 관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식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군요. 대구, 경북, 전남, 광주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